블레셋 다섯 성읍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팔레스티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헤로도투스입니다. 그의 책 히스토리아 4권에서 페르시아 영토의 다섯 번째 행정구역을 설명하면서 코인의 헬라어로 수리아해 팔라이스티네, 즉 수리아 팔레스티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개연성 높은 해석은 해양 민족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메디나트 하브 신전에 람세스 3세와 싸움을 벌였던 해양 민족 중 하나가 프레세트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밀려나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변에 정착했는데 이들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주로 복수 형태인 플리슈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물에는 이들 블레셋 족속의 거주지를 팔레스티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제국 다섯 번째 행정구역을 수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불렀는데 이는 블레셋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팔레스티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고대사 8권 260절에서 262절에 시삭의 침입에 대한 헤로도투스의 설명을 비판하면서 수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바르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후 더 이상 유대인이 반란을 할 수 없게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름도 아엘리아 카피톨리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헤롯 대왕과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지역을 프로빈키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가이사랴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프로빈키아 유데아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티나라는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수리아 팔레스티나가 순례객들로 붐비게 되자 385년에 팔레스티나 프리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도는 여전히 가이사랴였습니다. 동시에 네게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프로빈키아 아라비아를 팔레스티나 살루타리스로 개명하고 페트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순례객이 넘쳐나고 이 지역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자 400년에는 팔레스티나 프리마를 쪼개서 팔레스티나 세쿤다를 분리시켰습니다. 스키토폴리스, 즉 벳산이 이곳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레스티나 살루타리스는 팔레스티나 테르티아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레반트 전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것은 기독교 시대인 비잔틴 때부터입니다. 요르단 마다바에서 발견된 6세기경에 제작된 모자이크 지도에 이집트와 팔레스티나의 경계라는 헬라어 문구도 나올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630년경부터 아랍이 비잔틴 제국의 팔레스티나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랍이 팔레스티나에 등장한 것입니다. 637년에 아랍 군대는 기독교 도시인 가자를 점령했지만 이곳을 전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함마드의 증조 할아버지인 하심 이븐 아바드 마나프가 큰 대상 무역을 했는데 가자에 묻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를 초기 아랍 시대 혹은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아랍의 움마야드 왕조는 비잔틴의 행정체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팔레스티나 전체를 빌라드 알-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치하기 유리하게 네 군데로 나누었는데 이를 푼드라고 합니다. 팔레스티나 프리마였던 곳을 많이 축소해서
푼두 필라스틴이라고 했습니다. 각 푼두는 각각의 수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한 채 다스리는 체계였습니다. 움마야드 왕조와 아파시드 왕조, 그리고 십자군이 오기 직전인 파티미드 왕조 때까지 이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파티미드 왕조 시대인 947년에 인도로부터 오렌지가 가자에 전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팔레스티나 대신 킹덤 오브 제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1293년에 라피아흐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를 포함한 맘라카트 가자, 즉 가자 왕국이 세워지고 그 수도가 가자였습니다. 1299년에 몽골이 재침입해서 가자를 파괴하자 가자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아유비드 왕국은 몽골의 침입을 방어하느라 힘이 빠지고 이집트 무사 계급인 맘루크가 점점 실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맘루크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 십자군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맘루크 시대 이후부터 팔레스티나는 아랍의 통치하에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과 소수의 기독교인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사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516년에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를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의 대를 이은 술레이만 대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의 제국을 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제국 전체의 행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편했는데 로마 행정 체계에서 프로빈키아에 해당하는 큰 줄을 에알렛이라 부르고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나눈 지역을 산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마스코스 에알렛에 속했고 이를 9개의 산작으로 구분했습니다. 팔레스티나는 알쿠드 산작, 가자 산작, 나블루스 산작, 츠파트 산작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산작은 칼리프 시대의 푼두처럼 각각의 독립성이 유지되었기에 서로 협력 관계도 있었지만 서로 경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산작은 이후 더 세분화되어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유대인은 점점 소수가 되었고 유럽의 열강들이 기독교 순례객과 함께 점점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열강들은 이 땅을 개별 산작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티나의 영어식 표기인 팔레스타인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길에 팔레스타인을 침공했고 가자, 요빠, 람나 등은 점령했지만 아꼬는 끝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 원정 이후 영국에서 팔레스타인 어소시에이션이 설립되어 팔레스타인 땅을 학문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에 일명 오리엔탈 크리시스라고 알려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가 팔레스타인 땅과 아꼬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오스만 제국과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때 프랑스는 이집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하자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도와 이집트군을 몰아내고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직전인 1838년에 에드워드 로빈스는 팔레스타인 땅을 답사하고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이라는 책을 1841년에 출판했습니다. 여전히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였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65년에 팔레스타인 어소시에이션은 런던에 팔레스타인 익스플로레이션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897년 바젤에서 있었던 퍼스트 자이오니스트 콩그레스에서 유대인 국가 건설은 팔레스타인 땅에 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1906년 이집트와 오스만 제국은 팔레스타인 땅의 경계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라피아흐 아카바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도 영국 주도하에 체결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국경을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랍 모슬렘은 이집트가 그랬듯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메카의 샤리프인 후세인 빈 알리는 이집트에 파견된 영국의 고위 관리인 헨리 맥마혼 경과 서한을 주고받았습니다. 1915년 7월부터 1916년 3월까지 각각 5번씩 1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맥마혼 후세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아랍이 영국을 도와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면 전쟁 후 통일 아랍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왕래한 직후 1916년 5월에 영국과 프랑스는 함께 전후 분할 점령을 위해 두 나라 외무장관이 사이크스-피콧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통치할 부분과 각자의 영향권 하에 두는 곳을 정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공동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아더 벨푸어가 리오넬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전쟁 후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의 국가로 해주겠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맥마혼 서신과 벨푸어 선언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관리하기로 했던 팔레스타인 땅을 전쟁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종 협약을 합니다. 1920년에 프랑코 브리티시 바운더리 어그리멘트를 맺고 1923년에 파울렛 뉴컴 라인으로 국경을 설정한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프랑스는 시리아를 각각 식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과 아랍인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은 1937년에 분할 통치안인 더 필 커미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분할 통치안은 북쪽 국경은 영국과 프랑스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설정했고, 남쪽 국경은 1906년 라피아흐 아카바 라인을 근거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1947년에 유엔은 또다시 분할 통치안을 제안했는데, 유대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아랍인은 반대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주변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전쟁이 제1차 중동전쟁이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유엔의 분할안보다 조금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합병했고 요단강 서안 지구는 요르단이 합병했습니다. 이때 아랍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이들은 가자 지구 혹은 요단강 서안 지구로 피난했습니다.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인 시나이반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지만 철군하는 곳으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1967년 6.1 전쟁이라고 알려진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요단강 서안지구와 골란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독립할 때보다 3배나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대속제일 전쟁이라고 알려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밀리다가 다시 반격해서 국경의 변화 없이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계속된 평화의 노력으로 1978년 9월 17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고, 그 결과 1979년 3월 26일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평화협정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 전체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돌려주면서 1906년에 이집트와 오스만 제국이 체결했던 라피아흐 아카바 라인을 근거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자는 이스라엘 영토 속에 남게 되고, 나머지 시나이반도는 이집트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모양의 가자 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가자 주민들 중에도 이집트로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이스라엘에 남을 사람은 남았는데, 약 120만 명 대부분의 주민이 넘어가지 않고 남았다고 합니다. 가자 주민들은 6.1 전쟁 이전에 이집트 사람이었고, 서안 지구는 6.1 전쟁 이전에 요르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랍 사람이면서도 서로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자와 팔레스타인의 긴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모두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제로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맵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